네, 오연혜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은혜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할 얘기가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바로 자, 시작하시죠. 피드백 타임 시작합니다. 예. 6635님께서 사람이 살면서 건물 화재 대비해 평소에 에어매트로 떨어지는 걸 훈련 연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비 규환 상황에서 우선 살려고 뛰어내리기 전 낙하 자세, 낙하 위치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건 소방은 뛰어내린 사람을 탓할까요? 왜 네. 소방은 뛰어내린 사람을 탓할까요? 이것도 어떤 자세한 사고 과정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겁니다. 왜 그 매트가 뒤집혔고, 예. 네. 왜냐하면 살 수 있는 분들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요. 네,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0232님께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수는 반대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후유증이 올지 모르는데 오늘만 살 것처럼 후대에게 이런 민폐를 준답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예. 네. 5400님께서 오염수가 먹으면 금방 죽는 독약입니까? 서서히 체내에 쌓이고 수산 생태계에 스며드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안전하면 후쿠시마 가셔가지고 다 한 컵씩 드셔보세요. 어디 한번. 진짜 답답하면 무책임한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4338님께서 의료 문제로 지인분께서 지방병원에서는 상급병원 가서 검사해 보라고 하는데요.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여야 대표 회담 때 제발 해법 좀 찾아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예. 오늘 이 뉴스 어제 PD님과 작가님께 예. 부탁드려서 의료 대란 문제 꼭 말씀드리고 중요한 싶어서 문제입니다. 가져왔습니다. 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 정말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치 현안 말고도 예. 응급실에 대한 증언한 부분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아니 내가 네.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넘어지셨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예,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119가 와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가는데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여튼 119에서 그 소방대원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겨우겨우 찾아가 내가 옛날에 병원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네. 내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예, 예. 가니까 의사가 없어 아무도. 의사가 없어. 솔직히 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 예. 김종인 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다수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예. 어떻게 보면 기득권 예. 층이잖아요. 이분도 응급실 22곳 전화했으나 응급실 뺑뺑이 예. 결국에는 8발 이마를 꿰매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부심을 예.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도 건보료 많이 내는 것도 내가 아프면 수술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고 있는데 예. 저는 이거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발표하고 난 이후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많이 떠났습니다. 예. 최근 정부가 안 되겠는지 전공의를 모집했는데 7,000명 이상을 모집했거든요. 예. 하지만 1%도 안 되는 전공의만 지원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전국의 흉부외과, 전국의 전공의가 단 12명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흉부외과 전공이 12명이 내년에는 이제 한 6분에서 7분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매년 심장, 폐암 수술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2만 건이 넘습니다. 예. 이 12분이 2만 건이 넘는 수술이 감당하겠습니까? 결국에 희생은 다 환자들의 몫이고 예. 최근 이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사실 사망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충북에서 특히 조금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임산부가 분만통을 이제 호소하면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결국에는 27곳의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거나 예. 병상이 없어서 그 구급차에서 분만을 했습니다. 예. 이거 사실 전쟁 중인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예. 또 충북에서 올해 3월 31일에 여아가 3살 여아가 도랑에 빠졌거든요. 사실 응급처치를 통해서 맥박이 돌아왔지만 상급병원 5곳에 긴급 전원을 했으나 예. 거부당해서 결국엔 사망했습니다. 예. 이제 올해 지금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또 뇌질환이라든지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예.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가족 분들도 막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대해서 오늘은 소방 노조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은 상황이거든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구급차 뺑뺑이로 사망에 이른 국민이 벌써
작년 수치를 넘어섰고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편의점에서 쓰러진 40대 응급 환자가 14곳의 병원에 받아줄 것을 문의했지만 이송하지 못하고 끝내 또 예. 숨졌습니다. 예.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도 10여 곳의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응급 환자의 죽음 우리가 다 살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분들인데 예. 이런 분들이 결국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이게 말입니다. 정말로 그 선거 앞두고 정부 여당이 툭 던진 네. 아무런 대책 없이 툭 던진 그 2,000명. 네. 그거 하나로 지금 한국 의료 체계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무너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지금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지금 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의들도 응급실을 그만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과로가 너무 심하고 중요한 건 해결책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매일매일 무력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이제 진료 지원하는 간호사분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또 상태에서 책임 소재도 애매한 수련의 업무를 떠맡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지금 건강보험 비상 진료 체제 유지를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1조 1,000억 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예. 이 중에 70%가 넘는 4,600억 원이 응급 진료 체제에 지금 쓰였습니다. 예. 그러나 현장은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로 조금 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더군다나요. 상황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부가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훨씬 더 겁이 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네. 내놓고 있는 해결책이 응급실 본인 부담금 90% 올리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정말 그러니까 일단 정책을 아무 대책 없이 잘못 던진 거 좋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건 안 하건 대책이나 좀 빨리 정말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대책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이렇게 아무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으면 네. 본인들은 뭘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아무것도 개선되는 건 없어요.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주변에 굉장히 어떤 응급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환자들을 집에 같이 네, 돌보고 가족들. 있는 네, 가족들, 그 환자 가족들은 가족들. 정말 그 불안감이 얼마나 막심하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네, 아플까봐 겁난다. 이런 데이지님,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덜 걱정하는 분은 주변에 그래도 아픈 분이 없는 가족들. 그 덜 걱정할 뿐이죠. 당연하죠. 왜냐면 아직은 안 아프니까 우리가. 네, 그런데 아픈 분이 있는 쪽은 정말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맞습니다. 예. 코로나로 희생된 이제 사망하게 된 환자보다 이제 수술을 받지 못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대 병원에 따르면은 응급실에서 성인 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금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고 있다고 예. 합니다.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응급실까지 축소 운영되면 예를 들어서 추석 연휴라던가 이렇게 좀 긴 연휴 앞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예. 다치거나 하면은 또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나? 이제 막 교통사고가 나서 예. 났는데 수술을 못 받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무너진 의료 시스템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바로 수습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데 가장 큰 문제의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걱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 각 부문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네. 예. 의료 질서는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고 또 저번에 과학기술 노동자 모셔가지고 물어보니까 과학기술계도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그 카르텔 얘기 나오고 예산 네. 줄였다 다시 늘리는 과정에서 네. 그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어떤 예산의 급작스럽게 갑자기 삭감과 급작스러운 다시 원상복구 네. 이러면서 막 거기 일하는 어떤 과학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막 떠나고 있고요. 네. 많이 떠났다고 그분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해병대 지휘 체계는 지금 또 서로 상하 그 높은 분하고 낮은 분하고 싸우고 있고요. 서로 네. 상관과 부하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책임지지도 못하고 대안도 없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체계를 붕괴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에 대해서 왜 언론, 정치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요. 빨리 좀 대안을 정말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번 대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경증 환자를 응급실에 오지 말라고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해결 방안은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절대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안 되죠. 저는 더 많은 언론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심각성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말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어떤 부서할 거 없이 한번 총력적으로 한번 이거라도 빨리 네, 좀, 생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급하지 않게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노인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